이슈토크입니다. 부산시 산하 공기업과 출자, 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가 이달 중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1차 평가 당시 평가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던 만큼 2, 3차 평가 결과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부산 공공기관장에 대한 평가가 막바지 단계로 접어든 상황에서 1차 평가에 대한 시민사회 반응은 어떤지, 또 향후 공공기관 평가의 방향성은 어떻게 세워져야 할지 이 시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성연대 남원철 집행위원, 동아대학교 행정학과 한세혁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은 이 부산 공공기관장 평가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 먼저 사실 1차 때 시민사회에서는 평가 항목이 좀 부실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내놨습니다. 좀 지적을 했는데 1차 평가 결과에 대해서 먼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게 이제 평가한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느낀 점 말씀드리면, 저는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좀 평가가 너무 유명무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원래 공공기관 경영평가라는 것은 경영 실적을 임원 인사라든가 이제 직원들의 성과급에 연계시켜서 네. 어떤 경영의 책임성이라든가 효율성을 좀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다분히 느낌이 어떤 평가 과정에서도 그렇고 평가에 대해서 이제 그거 가지고 피드백 시키는 점에 있어서 그렇고 따로따로 움직이는 좀 측면이 좀 있어서요. 좀 장초 취지하고 좀 맞지 않는 측면이 있지 않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뭐 혁신을 하겠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평가가 이루어진 예. 건데 취지와는 좀 동떨어진 결과가 나온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 위원님께서도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네, 저도 큰 흐름에서는 교수님과 크게 의견이 거의 같다고 보면 됩니다. 네네. 저희 부산 공공성연대에서 지난 7월 1일 날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제 이 책임평가제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문제점 지적을 했었습니다. 네네. 그중에 이제 제기한 문제점들이 평가단 구성이 좀 너무 편협되었고, 그다음에 기관장 평가 항목이 너무 성과를 중심으로 했고 임용권자의 전량이 너무 많이 들어갈 수 있다. 좀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었는데요. 네네. 1차에서도 당연히 전혀 어떤 개선이 안 되었고 2차, 3차에서도 전혀 개선되지 않은 채 그대로 좀 진행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좀 1차 평가에서 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 개 이제 신용보증재단만 이제 탈락을 하고 나머지 5개가 연임이 됐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희가 그 당시에도 시민사회에서는 실질적으로 임기를 연장하기 위한 어떤 그런 절차에 불과하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이렇게 문제점을 지적했는데요. 예상대로 5곳이 다 임기가 연장되거나 임기를 보장을 했기 때문에 좀 어떤 의미 있는 결과가 되거나 어떤 공기관의 혁신을 위한 어떤 그런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사실 임기가 3년이었는데 혁신 차원에서 이제 2+1 그렇죠. 임기를 하겠다 평가를 해서 괜찮은 결과가 나온다면 1년을 더 연장해서 할 수 있고 아니면 임기가 이제 마무리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런 도입을 하게 된 건데, 구체적으로 평가 기준이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공기관 평가 기준이 크게 이제 대분류, 중분류 이렇게 지표로 이제 나뉘는데요. 네네. 행안부에서 이제 지방 공기업 평가 기준이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분류 체계가 있는데 그에 따르면 이제 대분류가 5가지가 있거든요. 네. 리더십, 전략이라든가 경영 시스템, 그리고 이제 경영 성과, 그리고 이제 사회적 가치. 이거는 이제 정권에 따라서 약간 좀 바뀌는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정책 준수, 이런 어떤 대분류에 따라서 리더십과 전략, 경영 효율화, 그리고 경영 효율 성과, 고객 만족 성과, 그리고 이제 일자리 확대라든가 사회적 책임, 혁신 성과, 이런 것이 이제 사회적 가치에 해당되는 일단 중분류고요. 네. 그다음 정책 준수와 관련해서 공기업이 과연 좀 약간 부주의하고 어떤 약간 사건이나 어떤 사고 이런 것이 이제 얼마만큼인 좀 적은가 이제 이런 측면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세부 지표들이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정량화된 지표라고 볼 수 있고요. 평가제에 따라서 이거는 이제 정성적으로 이제 평가하는 측면도 있는데, 이러한 평가 기준은 좀 이런 현재 이제 예전에도 크게 보면 다르지는 않습니다. 네네. 근데 저는 이런 평가 지표에서 이 효율성이라든가 특히 책임성과 관련된 부분들이 좀 더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과거처럼 마찬가지로 이제 유지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평가 점수를 이제 또 비중을 보면은 네네. 기관장 평가가 이제 80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행정안전부 경영평가가 여기서 15% 정도 반영되고요. 그리고 임용권자하고 이 경영 그 평가단에서 위한 평가가 이제 합쳐서
그 15점 합쳐서 이제 20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0점만 넣으면은 좀 임기가 보장되는 거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당초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1이라는 제도가 상당히 좀 이전보다는 차별화된 제도로 어떤 혁신의 의미를 좀 가졌었는데 네. 뭐 무늬만 그런 입적 2+1이지 실질적으로는 옛날과 똑같은 그러니까 눈가리가 아웅하는 식으로 좀 느낌이 들어서요. 더 어떤 기대에 대한 어떤 그런 수준을 좀 더 저버리는 것 같고 체감이 좀 더 떨어집니다. 어떻게 보면요. 네. 지금 하여튼 기업의 평가가 비교해 보면은 너무나도 공공 부문이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영 평가가 사실상 공공성을 강조하고 더 네네. 효율성을 가미하는 측면에서 실시하는 것인데 효율성은 뭐커녕 공공성을 더 훼손되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서요. 하려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번번이 가져봅니다. 평가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이달 말쯤이면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내년 4월 보궐선거까지 정말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영향이 미쳐서 대거 뭐 교체라든지 이런 네. 부분은 일어나기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여론들이 있는데 이달 중으로 2차, 3차 평가가 차례대로 공개가 됩니다. 좀 네. 결과는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내년 보궐선거도 영향을 미치지만 네네. 또 하나는 이 평가 발표 시점도 사실은 지금 좀 뭐 문제가 있지 않나 보는 거거든요. 예를 든다면 올 상반기에 부산시가 처음에 이 계획을 발표할 당시에 이제 임기 종료 한 달 전에 네네. 평가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차는 그 8초 했기 때문에 적정한 시기에 했지만 이번 2차 발표 같은 경우는 만약에 11월 달에 하게 된다면 네네. 실질적으로 그 2차 어떤 기간 6개 기간에 임기가 거의 종료하는 기간적 임기가 2년이 넘는 시점에 발표하게 됩니다. 네네네. 그렇다면 만약에 여기서 일부 기관장을 탈락을 시켰을 때는 기관장 공백 사태가 사실 발생을 하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예를 든다면 공기업 같은 경우는 특히 시어의 인사 검증까지 하기 때문에 한 달, 최대 한 2달 이상의 기간적 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네네. 저는 좀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아마 이번 2차 결과 또는 11월 달에 말에 나올 3차 결과에서도 어떤 좀 의미 있는 어떤 공공기관의 어떤 정말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결과는 나오지 않을 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말씀대로 보궐선거를 앞두고 만약에 교체했을 당시 또는 이제 기관장을 임기를 이제 더 이상 이제 컷오프 시켰을 경우에 그러면 내년에 그럼 누가 이 기관장을 다시 임명을 하는가라는 이런 책임성 문제도 존재하기 때문에 네네. 2차, 3차에서도 뭐 특별하게 의미 있는 결과라기보다는 그냥 한 번쯤 이런 걸 했다 정도 이상은 나오지 않을 것 같다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께서는 2차, 3차 평가 결과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예, 네. 그래서 2차 평가 대상 기관 같은 경우에 이제 부산 환경공대는 좀 잘하는 기관입니다. 예전부터 그래도 점수가 좀 좋은 기관이었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런 기관이라든가 이제 도시공사라든가 관광공사, 시설공단, 여섯개발원, 부산복지개발원도 6개 기관인데 네. 이 중에서 이제 어떤 D등급 받은 복지개발원장은 이미 사표를 제출하면서 5기관으로 줄었는데요. 네네. 환경공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과가 아주 좋습니다. 가등급 받았어요. 그리고 도시공사는 나등급이고 시설공단은 이제 다등급 받았는데 근데 관광공사 같은 경우에 가장 좀 낮은 점수를 받았죠. 네. 노조와 갈등도 있고 어떤 관광공사가 예전에도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체성 부분도 좀 고민하고 그랬었는데 만성적자인데다가 어떤 그 특히 아르피나 유스 호스텔 같은 운영권을 둘러싸고서 그 도시공사로 환원하는 문제가 이제 불거져서 그런 것이 이제 어떤 그 최하 등급 받는 그런 데서도 영향을 줬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이제 3차 평가 대상 기관 뭐 부산교통공사라든가 수포원 디자인 이런 기관도 모두 무난한 이제 평가를 받은 거로 이제 생각됩니다. 네. 다만 이제 수포원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에서 이제 점수가 그 마등급을 받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적색 신호등 켜진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네. 무엇보다도 이제 스포원이 경영난 극복을 위해서 어떤 다각화 노력이 좀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어떻게 반영될지 그건 아직은 좀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어떤 평가 결과에 있어서 그것이 결과로 나온 것을 어떻게 좀 피드백 시키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리고 엄격하게 좀 적용해서 일단
그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긴장감 갖고서 평가가 요식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제 갖게 됩니다. 사실 공공기관장 같은 경우는 연봉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일을 제대로 안 하는 기관장이 참 많다라고 이렇게 질타를 받는 기관장들도 참 많은데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다면 공공기관장으로서 정말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라고 좀 생각을 하십니까? 네. 그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번 기관장 책임 평가제에서 너무 성과 중심으로 이렇게 항목이 정해져 있지 않는가라는 게 네네. 좀 시민사회에서 지적한 부분입니다. 예, 예. 근데 사실 공공기관은 성과뿐만 아니라 공공성과 같은 사회적 가치를 좀 확보하는 이런 운영도 사실 같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든다면 뭐 일체에서 탈락한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는 작년에 네. 이제 직원들에 대한 갑질로 상당히 사회적 이렇게 좀 논란을 야기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이 아마 어떤 기관장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좀 낮고 어떤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네. 좀 발생했다는 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외에도 다른 뭐 많은 기관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계속 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공공기관장으로서 필요한 역량이라는 것은 각 기관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그 네네. 기관의 특성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네. 그런 어떤 역량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성과와 공공성을 좀 조화롭게 엮어서 이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어떤 사회적 가치도 존중할 줄 아는 네네. 어떤 그런 게 가장 기본이 되어야 사실은 어떤 기관을 좀 리더십을 가지고 이끌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기관장의 교체 유무를 좀 벗어나서 공공기관에 아까도 이야기를 계속 나왔지만 경영성이라든지 개선돼야 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개선이나 경영성이 좀 개선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나 방안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저는 이 평가하는 과정에서요, 특히 단순히 기준을 해서 적용하면서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네네. 그것보다 더 필요하고 절실한 게요. 왜 경영 대부분 같은 경우에 성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왜 달성하지 못했으며 그럼 어떻게 달성했을 것인가 그런 어떤 좀 약간 실행과 관련해서 그런 계속 기준들을 적용해 나가는 것이 좀 필요하고요. 네네. 또 이거는 이제 커뮤니케이션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피평가자, 피평가 기관하고 이제 평가 기관하고요. 계속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평가자 입장에서는 모니터링을 어떤 계속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필요시 어떤 기준 같은 것도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의 약간 특성에 맞춰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요즘은 맞춤식 커스터마이제이션 얘기 많이 하는데 네. 이런 것도 행안부에서 정한 기준이 사실상 지방 자치단체마다 약간 다르게 또 적용될 필요도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는 그대로 그냥 적용하는 것도 좀 약간 좀 특히 지방 공기업에 있어서는 좀 약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네. 평가 지표도 뭐 상황에 따라서 좀 수정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도 옛날엔 평가단장을 하고 평가를 했을 때 공기업 평가할 때 제가 가장 주장한 게 창의성 이런 걸 좀 반영하고 특히 그리고 이제 특히 책임성을 좀 중시된다. 이 두 가지를 좀 강화시키는 지표를 좀 조절해 달라고 건의를 했거든요. 네네. CR이 안 먹힙니다. 지금까지 개선이 안 된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 좀 아직까지 이 평가 지표에 대한 수정 개선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런 평가의 프로세스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환류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좀 하려면 평가하면 좀 제대로 해라. 그래서 평가를 통해서 가치를 높여야 돼요. 그래서 평가 자체가 이밸루에이션이란 건데 가치하고 전혀 상관없이 이루어져요. 그럼 그것만 딱 끝나면 땡이에요. 그래서 이건 평가에 있어서의 전문성도 좀 앞으로 좀 필요하고 그래서 이거 하나의 어떤 일회성 행사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단 시민 생활에 밀접한 부분들이 많아서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부산시뿐만 아니라 행안부에서도 이런 평가에 있어서는 좀 제대로 좀 주의를 가지고서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뭐 1차 평가 결과도고 결과가 좀 너무 후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네. 목소리들도 나왔기 때문에 공공기관장의 인사 제도가 향후 좀 어떤 방향으로 개선이 돼야 된다고 보시는지 의견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이제 평가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뭐 교수님께서 충분히 잘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네네.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좀 이렇게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평가 제도라는 것은 결국 사후 임명한 이후에 평가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사전에 제대로 된 기관장을 임명하는 것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민선 7기 이후에 일단 부산에 있는 공기업 6개 공기업은 시의회를 통해서 인사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2018년 도입이 되었는데요. 근데 나머지 19개 출자 출연기관 기관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사전에 검증하는 제도가 아직 없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좋은 기관장을 임명하려면 여러 절차를 통해서 충분히 충분히 검증을 하고 제일 나은 사람을 임명을 한다면 사실 사후평가 제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저는 네, 보거든요. 그래서 시의회 인사검증을 출자 출연기관을 포함해서 25개 공공기관을 이제 확대하는 게 저는 지금 가장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네. 그리고 또 시의회 인사검증을 하기 이전에 이 기관장 후보를 뽑는 거는 각 기관별로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임원추천위원회도 계속 좀 이 부분도 많은 좀 문제가 있다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임원추천위원회도 좀 많이 개선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된다면 좋은 기관장을 충분히 검증해서 이제 임명을 시키고 나서 뭐 사후평가는 좀 최소화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앞에서 교수님도 좀 말씀을 하셨지만 중간평가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기관장들이 단기 성과 중심의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작용도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3년의 임기는 좀 보장해 주더라도 그에 대한 어떤 아주 최소한의 평가만 좀 하자.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할 텐데 부산시 그리고 공공기관에 좀 바라는 점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공공기관 평가제도가 이제 거의 뭐 30여 년 지금 지속돼 왔거든요. 네. 그래서 지표에 대해서 많이 좀 노력이 있어 왔는데 사실 지표 체계에 대한 거시적인 측면과 함께 이제 미시적인 조정도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조정을 저는 자율과 전문성과 책임성 네. 이런 점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좀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가장 중요한 것이 부산시입니다. 네. 부산시가 얼마만큼 정신 차리고서 평가를 하기 위한 그런 마인드가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 이 사단화 기관장 공기업 어떤 인사에 있어서도 거의 다 이제 코드 인사를 했기 때문에 전문성은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제대로 갖추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만약에 진짜 역량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어떤 개선을 위한 어떤 바람을 얘기한다면은 좀 시민 생활과 밀접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전부 다요. 네네. 영역들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책임성을 갖고 시부터 어떤 인사부터 해가지고 그 평가 이르기까지 제대로 된 평가를 해서 이걸 통해서 진짜 공기업의 어떤 그 가치를 높여주는 그런 어떤 것으로 해서 시민이 그런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좀 연관시키는 그런 평가 제도로 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찌 보면 좀 안타까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책임성은 좀 당연한 이야기인데 자꾸 이런 시간을 빌어서 자꾸 책임성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런 부분이 좀 빨리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산시 또 공공기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흔히 이제 책임응용에서도 그렇지만 공공기관을 평가하거나 공공기관에 대해서 성과 중심의 또는 효율성 중심의 이러한 대책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당연히 그건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걸 민간 영역이 아니라 공적인 영역으로 들어온 거는 시민들을 위한 어떤 공공성을 이제 그 사회적 가치에 분명히 일정 정도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좀 부산시가 공공기관에 대하는 태도를 보면 저는 계속 재정 절감에 대한 네. 또 재정을 더 적자를 줄여서 혁신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코로나는 예전과는 다른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공공기관이 사실 코로나 19를 방지하고 확산을 이제 방지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를 들면 부산 지하철 같은 경우에도 어떤 뭐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방역이나 소독 작업이 그렇죠. 굉장히 강화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승객은 줄고 있는데 방역 작업이 강화될수록 사실 그런 대한 비용은 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 만약에 재정을 절감을 하려 나온다 이런 부분을 줄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또 한 가지 좀 비슷한 사례로 부산 지하철의 경우 승객은 많이 줄었지만 그렇다고 또 갑자기 열차를 전동차 운행 횟수를 줄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 그렇게 되면 혼잡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또 코로나19로 인한 어떤 감염이 또 그런 우려도 또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정 절감도 중요하지만 그 시기에 맞게 적절한 대책을 마련을 하고 공공기관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먼저 고민을 하고
그렇게 간다면 지금보다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부산시 네. 역할도 또한 중요하다라는 네.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부산 공공기관 평가장에 대한 평가가 막바지에 이른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보다 체계적인 평가 그리고 점검으로 내실 있는 공공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이슈토크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